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요. 2023년 7월에 치러진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점 결과 분석은 많이 해봤죠? 먼저 선택 과목 응시자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어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오늘은 7월 보니까 작년 7월이랑 비교할까요? 작년 7월에는 화작이 66.8, 엄매가 33.2%였습니다. 퍼센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는 화작이 63.1, 엄매가 36.9. 화작이 줄고 엄매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단 이제 이 7월 학력평가니까 이제 고3들만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졸업생들이랑 같이 보는 평가원이랑 비교하면 바로 위에 올해 6월에 봤던 그 모의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작이 59.2, 엄매가 40.8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고3이랑 N수랑 다 합친 거죠. 그런데 이제 고3만 보면은 화작이 63.1, 엄매가 36.9입니다. 그 말은 이 고3이랑 N수랑 비교하면 N수가 이제 엄매를 더 많이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엄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국어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 가볼까요? 역시 작년 7월 보면요, 작년 7월에는 확통이 52.7, 미적이 42.5, 기하가 4.9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은 확통이 48.7, 이제 절반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미적이 48.2, 기하가 3.1. 그러니까 확통도 감소했지만 기하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이제 미적으로 다 모였죠. 그래서 일단 지난 육모만 놓고 보면 당연히 확통은 절반이 안 되지만 확통 미적 두 개만 봤을 때도 미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3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확통이 근소하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적 기하를 합치면 이제 절반이 넘어가죠. 이런 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화가 될 겁니다. 이제 뒤에 빈칸들은 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원. 과학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물리 29.4, 화학 35, 생명 63.4, 지구 58.8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사실 봄부터 쭉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물리, 화학이 역전됐죠. 역전된 첫 해입니다, 첫 해. 근데 그게 계속 지금 올해 7월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물리가 28.7, 화학이 26.7, 생명이 66.2, 지구가 63.7.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랑 비교하면 이제 화학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게 생지로 조금씩 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4월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이제 6월이랑은 비교를 하기가 좀 그런 게, 6월은 이제 N수생이 포함되니까요. 이제 고3만 보는 4월, 7월 이렇게 비교해보면, 물리가 조금 감소, 화학도 조금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생지가 둘 다 늘고. 다 그런 거죠, 원래. 자, 문제는 과학2입니다. 과학2가,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물2가 2.8, 화2가 3.0, 생2가 4.7, 지2가 2.9.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2 합계가 작년 7월 17,000명이었어요. 17,000명. 그런데 올해는 2 합계가 19,000명입니다. 작년보다 늘었어요. 오히려.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요 2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뒤에 가서 다 이제 늘 하던 얘기 끝내고 추가로 다시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랑 또 아주 큰 차이가, 이제 작년은 4월에는 2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2가. 그런데 7월에는 17,000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죠? 거의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반해 이제 올해는 4월이 18,900명이었는데 7월은 19,000명, 오히려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유는 우리 고3 불나방들이 2가 이 깡표가 잘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4월에 그랬으니까요. 6월에도 뭐 그랬었죠. 그래서 막 이제 모이는 것 같기는 한데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오늘 이 동영상 마지막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2에서 아주 이제 재밌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세한 해석은 조금만 있다가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사회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뭐 생륜이랑 사문이 제일 많고요. 뭐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고 뭐 그렇죠, 그죠? 뭐 그 정도 뭐 사회는 뭐 늘 뭐 비슷비슷하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늘 하던 얘기죠. 작년이랑 이제 여기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작년표고 이제 밑에 거는 올해표입니다. 이렇게 진하게 칠해진 6월, 9월, 11월은 이제 고3과 N수가 다 같이 보는 시험이고 흰색 3, 4, 7, 10은 고3만 보는 시험이죠.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거는 7월이니까 고3만 봤습니다. 근데 뭐 작년보다는 좀 뭐 적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졸업생이 없다는 거죠. 이 시험은.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성적이 되게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거. 뭐 진짜 수능 가면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테니까요. 작년 수능에서 졸업생이 13만 9천 명이었는데 뭐 여러분이 다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올해 수능에서 졸업생은 뭐 아마 제 생각에 뭐 15만 명 이상. 이미 육모에서 10,000명 차이가 났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 10,000명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뭐 15만이 넘어가는 건 이제 확실하고 뭐 아주 뭐 멋진 경우에는 막 16만 가까이 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응신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일단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그 작년 7월이랑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우리가 YOY라고 하는데요. 쭉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체 인원이 3.5% 감소했습니다. 작년 7월과 비교했을 때. 그럼 당연히 뭐 국어, 수학, 영어는 다들 보니까 비슷하게 3.5%씩 감소했겠죠? 자, 그럼 이제 탕군데 먼저 과학은 원투 나눕니다. 이제 전체 인원은 3.5% 감소했는데 과학원의 경우 오히려 0.4%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세하게 보면은 물어는 1.3% 감소, 이제 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9% 감소. 그 다음 이제 생원은 5.6% 증가, 이제 지원은 이제 9.4% 증가. 물화가 감소하고 이제 생지가 증가했는데 어쨌든 전체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원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아주 이제 신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2가 전체적으로 9.8% 증가했고요. 뭐 과목별로 보면은 이제 물투가 12.6%, 화투가 1.9%, 생투가 6.5%, 이제 지투가 20.2% 다 증가했습니다. 뭐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3들이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원래 뭐 고3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 전체 인원은 3.5% 감소지만 사회만 놓고 보면 7.2% 감소. 뭐 그냥 당연한 게 과학이 증가했으니까 사회는 당연히 뭐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감소해야겠죠, 그죠? 근데 쭉 보니까 이제 사회 전체가 7.2%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사는 0.8% 증가, 경제는 0.2% 증가. 그다음 뭐 나머지는 뭐 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지랑 동사가 뭐 2자릿수 감소했네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국어는 이번에 이제 언매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1점이었는데 화작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0점. 1점만 차이가 나요. 1점만. 대단하게 잘 맞췄어요. 이제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죠. 언매를 그러니까 평소는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났는지는 제가 뭐 과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되면은 이게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이제 쉽게 출제되면 낮아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언매랑 화작이 난이도가 이제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번에 화작 진짜 어렵다.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언매가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아주 뭐 이상적이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이 맞추는 거겠지만, 아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상에서 1컷은 그 표준점수 132점이고, 성적표상 2컷은 표준점수 126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력평가 때는 늘 이걸 보여드리죠. 그죠? 고3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졸업생들이 같이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컷이 올라가겠죠? 2컷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고 가정하고 예상 등급을 뽑아봤더니 표준 점수 134점 정도 나와야 이제 뭐 진짜 수능 가면 이제 1등급 아니면 2등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이제 국어를 표준 점수가 133이거나 132였다면 여러분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진짜 수능 가면 2등급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라. 뭐 그 이야기죠. 같은 논리로 만약에 여러분 성적표에 128, 127, 126이 찍혀 있다면 뭐 성적표 상에서는 2등급이겠지만 실제 수능 가면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 그다음 수학 볼까요? 수학은 그 미적 만점자가 157.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확통이랑 기하랑 뒤집혔네요. 저는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제 순서가 항상 미적, 기하, 확통 뭐 요 순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확통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나 봅니다. 뭐 아니면 뭐 미적이 쉽게 출제됐거나, 뭐 아니면 둘 다거나. 그런데 150 이제 어쨌든 미적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57인 걸로 봐서는 뭐 미적이 그렇게 쉽게 출제된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졸업생이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확통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이제 기하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됐다. 뭐 요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적 만점자는 전국에 163명입니다. 그런데 확통 만점자가 30명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30명 안에는 확통 만점자도 있고, 그다음 이제 미적인데 뭐 3점짜리 하나 틀렸거나 그런 학생들이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이 이제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통 만점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고 30명보다 적은 거는 확실하죠. 그다음 기하 만점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357명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기하 만점자도 있지만 이제 미적에서 96점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하 만점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뭐 이 정도면은 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이상적인 건 세 개가 뭐 어느 과목 만점자건 다 표준 점수가 똑같은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뭐 아주 힘들고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차이가 이제 너무 벌어지지만 않으면. 근데 이제 확통 선택한 학생들은 조금 확통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자, 이것도 이제 내려가 보면은 이게 1등급 컷이 표준 점수 136입니다. 성적표 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으면 140점은 받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139, 138, 137, 136이라면 진짜 수능 가면 2등급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뭐 그 다음 문제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영어는 1등급이 9.74%. 뭐 이 정도면은 좀 쉬운 편이죠.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적절한 난이도는 그 1등급이 한 7 내지 8%, 7%에서 8% 사이 면 이제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번 시험은 고3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9.74%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조금 이제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으로 가서요. 뭐 늘 그렇듯이 이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이 한 2칸 내지 3칸 정도 올라갑니다. 2칸, 3칸 정도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원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0.34%. 그래서 다 맞아도 100분위가 100이었지만 2점짜리 하나 틀려도 100분위가 100이었네요.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어쨌든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는 탐구의 경우 뭐 다 맞으면은 어쨌든 100분위가 100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제 만점자가 어쨌든 1%는 안 넘도록
뭐 물론 이제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은 너무 많으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물리원은 뭐 잘 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화학원. 아이고, 화학원은 좀 쉬웠네. 만점자가 2.49%. 그러면 이제 다 맞아도 100분이니까 100이 안 나옵니다. 99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니까 그 1컷이 50점, 이제 2컷, 이제 만점자가 50이고, 이제 1컷이 47, 2컷이 44 이렇게 나왔어요. 화원이. 근데 진짜 수능가면 아닙니다. 진짜 수능가면 50점 받아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다 맞았어야 진짜 수능 가서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47을 받았어야 진짜 수능 가서 2등급이에요. 화원 선택자들 특히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그 화원이 고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원. 생원은 만점자가 0.08%. 이건 좀 물론 이제 이번 생원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다 맞아도 당연히 1등급이지만 하나 틀려도, 그러니까 다 맞아도 100분이가 100이지만 하나 틀려도 100분이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분위 기준으로는 다 맞으나 하나 틀리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1컷은 여기 뭐 41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수능 가면 41.2컷입니다. 2컷. 그러니까 고3만 보는 시험에서 1컷은, 그러니까 탐구의 경우 그렇습니다. 탐구. 대충 그래요. 대충. 고3만 보는 시험에서 1컷은 진짜 수능 가면 2컷입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보니까 만점자가 1% 살짝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맞아도 100분위가 100이 안 나오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 과목 봅시다. 투 과목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물투 같은 경우는 뭐 만점자가 0.3%이긴 한데 이건 그게 이 만점자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맞았을 때 표현 점수가 100점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죠? 다 맞았을 때 100점. 그 우리 원 같은 경우도 막 70 몇 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100점 나오는데 뭐 자세한 분석은 오늘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제 원래는 이제 4월에도 우리가 투를 봤잖아요. 4월에 투를 봤으면 거기서 당연히 9등급, 8등급, 7등급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원래는 이제 7모에서는 이렇게 그 원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도망을 안 가는 거죠. 야수의 심장으로. 근데 그렇게 끝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두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투도 전국의 만점자가 2명인데 표현 점수 100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그다음 여기는 막 표현 점수가 그러니까 아예 빈칸도 몇 명씩 있고요. 야, 이 2명은 진짜 대단한 학생이죠, 그죠? 그다음에 화투는 1컷이 29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9점. 근데 이번 시험 기준으로 1컷이 29인 거지 진짜 수능 가면 1컷이 29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생투는 전국의 만점자 9명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9명이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 다 맞아도 표현 점수가 100점인데 48점을 받아도 표현 점수가 100점입니다. 뭔 소리냐? 이제 원래는 이게 100점이 아니고 이번 생투의 경우 다 맞으면 102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평가원에서 이제 정한 게 표준 점수가 탐구의 경우 표준 점수가 100점을 넘어가면 그냥 100점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실제 수능에서는 100점을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200점을 넘어가면 200점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번 생투의 경우 정확하게는 표현 점수 100점이 9명이 아니고 이제 100점이 몇 명 있고 102점도 몇 명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다 100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요 9명은 다 맞은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2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도 있어요. 각 만점이 몇 명이고 2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그건 발표를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합쳐서 9명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G2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심한데
아까 이제 보셨지만 G2가 그 작년 7월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허수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담화전학생부터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 40점부터 그러니까 50점부터 40점까지가 전부 다 표현 점수가 100점 이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0점이면 표현 점수가 100인데 41점부터 50점까지는 다 이제 101점, 102점, 103점, 104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생투할 때 말씀드렸지만 표현 점수가 100점 넘어갑니다. 100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전국에 18명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시험 기준으로 1등급 컷이 1컷이 22점이랍니다. 22점. 대단하죠? 2컷은 17점. 그러니까 50점 만점에 17점 받으면 2등급이에요. 17점 받기가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지금 17점까지가 12%거든요. 그럼 나머지 88%는 다 16점 이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 10점 근방에 다 모여 있는 거죠. 뭐 잘 찍으면 되겠죠. 잘 찍으면. 과학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이제 사회로 가겠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할게요. 자, 생류는, 담화전 학생이 1.4%. 그래서 백분위가 99. 윤사도 담화전 학생 1.8%, 백분위 99. 사탐은 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뭐 보니까, 담화전 학생이 대부분 1% 넘어가가지고, 이 백분위 100 나오는 경우가 조금 드물더라고요. 한국지리. 한국지리는 백분위 100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그 다음에 세계지리는 백분위 99.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도 백분위 99. 근데 이제 우리 세계사 같은 경우는 담화전 학생이 6%입니다. 6%.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담화자도 백분위가 97. 그다음 뭐 하나 틀리면, 그러니까 다 맞으면 1등급이긴 한데,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 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틀리면 3등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수능 가면 다 맞아도 2등급이에요. 뭐, 너무, 굳이 이렇게 쉽게 낼 필요가 있나? 그 다음 경제는, 아슬아슬하게, 이 만점자가 1%가 안 돼서 100분위 100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정법은, 1% 넘었네요. 100분위 99. 사무는 뭐래, 이번에 좀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100분위 100이 두 칸이나 나오니까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이제 7월 그 학력평가 그 채점 결과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투 과목 선택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물론 제가 지난번 오늘 이 이제 18번째 동영상인데 바로 앞에 있었던 17번째 동영상에서 그때 이제 육모 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뭔가 정보가 더 나왔으니까 7월 학력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더 추가된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팩트 얘기부터 좀 해보면 이번 7월 모의 학력평가는 아시다시피 고3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3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고3. 자, 고3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투 과목 선택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했는지 과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이제 역으로 한번 볼게요. 올해가 아주 특이한 해입니다. 4월이 18,900명이었는데, 7월이 19,000명.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어요. 물론 이제 10월은 뭐 지금은 모르죠. 저는 뭐, 이제 19,000보다는 감소할 것 같은데, 얼마나 감소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예년을 보면, 작년, 예를 들면 2022년 같은 경우는 4월이 21,000, 7월이 17,000, 10월이 10,000. 그러니까 쭈루루룩 감소하죠. 그것도 급격하게. 그러니까 4월이랑 10월을 비교해보면 반토막이란 말이에요. 반토막. 올해는 반토막까지는 안 됐거든요. 올해 제 생각보다 고3들이 훨씬 더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 다음에 재작년 2021년도 보면은 4월이 25,000, 7월이 2만, 근데 10월은 11,000. 4월에서 11월로 갈 때 절반 이상 반토막 나죠, 그죠? 자, 그런데 2020년 3년 전입니다. 이때는 조금 이제 상황이 이상하긴 해요. 왜냐? 4월이 29,000이었는데 7월이 33,000. 오히려 늘었죠. 그러면 근데 10월은 또 13,000이에요. 그러니까 4월을 보면, 그러니까 4월과 10월만 놓고 보면
2020년이나 21년이나 22년이나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그런데 2020년 7월만 뭔가 이상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시작됐죠.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학교를 안 가고 막 근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3들, 2020년에 고3들, 지금은 사수생이 되어 있겠네요. 뭐 아니면 뭐 대학교 3학년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에 고3이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그 4월에 2를 본 학생들이 그냥 7월에도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뭐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엔 다 없어졌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7월만 놓고 보면 이제 3년 전과 올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뭐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2020년, 뭐 2021년, 2022년 다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이제 서울대가 2를 서울대 이과가 2 응시를 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시다시피 강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수들이 다 이제 1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2에는 이제 허수들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원래 허수가 뭐 좀 뭐라고 했냐 잃을 게 없잖아요. 원래 사람이 잃을 게 없는 되게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계속 2에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10월에도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고3들을 좀 이렇게 합리적인 존재,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4월에 내가 2를 했는데 9등급, 8등급, 7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1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만 놓고 보면 그냥 계속 2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에도 그러니까 7월에도 9등급, 8등급, 7등급을 받았죠. 똑같이. 뭐 어디 가겠어요? 4월에 7, 8, 9 받았으면 당연히 7월도 7, 8, 9 받았겠지. 그런데 10월에도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7월에 감소할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왜? 합리적이라면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좀 비이성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도, 사람은 안 변하니까, 우리 비이성적인 학생들이 10월에도 계속 2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0명보다는, 이 7월에 2를 본 19,000명이 전부 다 뭐 비이성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히 합리적인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에는, 이 올해 7월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작년 10월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2를 하느냐? 2를 하면 이제 서울대가 깡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가 깡표가 잘 나오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7, 8, 9등급은 잘 안 나와요. 어차피 2에서 7, 8, 9등급 받으면 서울대 못 가요. 아무리 깡표가 잘 나와도. 뭐, 이렇게 말해도 고3들은 안 들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 1.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그죠? 이제 7월 응시 인원을 통해 올해의 경우 고3의 분위기는 일단은 존버를 하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깡표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깡표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7, 8, 9등급은 잘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2 존버 하겠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7월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4월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7월 보니까 존버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그냥 예상입니다. 올해 10월 2 응시자. 10월이니까 고3만이죠, 역시. 올해 7월보다는 적겠지만, 작년 10월보다는 많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허수만 남았다. 실수로는 다 1으로 갔고. 그럼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 1등급 커트라인.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뭐죠? 1등급 커트라인이면 상위 4%잖아요. 상위 4%. 상위 4%면 어쨌든 그 과목 안에서는 최상위권입니다. 근데 상위 4%가 표준 점수가 몇 점 나왔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3년 전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는 4월에 상위 4%, 그러니까 1컷이면 73점 나왔어요. 여러분이 뭐를 이제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표준 점수란 건 무조건 평균이 50점 나오는 시험이에요. 평균이 무조건 50점. 그러니까 탐구. 다시 탐구의 표준 점수는 어떤 집단을 갖다 놔도 그 집단에서 평균은 어쨌든 50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 4월에는 2에서 이건 물화생지 2 다 이제 평균 낸 거예요. 1등급이면 73점이 나왔대요. 73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똑같은 4월인데 보시면 3년 전에는 73, 재작년에는 74, 작년에는 76.75였어요. 그런데 또 올해 4월에는 1컷이 71점입니다. 그것만 이게 뭔 소리죠? 잘하는 최상위권, 그러니까 2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준을 요렇게 4개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가 제일 높았어요? 작년 4월이 제일 높았어요. 작년 4월 2 선택자 중 잘한 애들은, 그러니까 평균은 무조건 50점이라니까. 3년 전 4월도, 재작년 4월도, 작년 4월도, 올해 4월도 평균은 다 50점이라고. 그런데 1컷이 몇 점이냐? 작년에는 76.75였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50점 기준으로. 근데 올해 4월은 71점밖에 안 돼. 똑같은 1컷인데. 그 말은 작년 1등급들이 올해 1등급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뭐 7월도 쭉 비교해보면 3년 전에 73.25, 2년 전에 76.75, 작년에 이제 75.5, 올해는 71.25. 이것도 딱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제 1등급들이 2 선택자 중 올해 1등급들이 어쨌든 작년, 재작년, 3년 전보다는 확실히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만 최상위권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이제 10월에는 쭉 뭐 71점대, 70점, 72점대. 이것도 이제 잘 보세요. 자, 3년 전 봅니다. 4월 73, 7월 73.25, 10월 71.25. 10월이 제일 낮죠? 그 다음, 재작년 4월 74, 7월 76.75, 10월 70.25. 10월이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작년도 76.75, 75.5, 72.25. 10월이 제일 낮죠. 왜 10월이 제일 낮죠? 허수가 다 빠져나가서 그렇죠. 아니, 10월에는 허수가 빠져나간다니까요? 허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잘하는 애들만 남는다. 못하는 애들 빠져나가니까 잘하는 애들만 남다. 그러면은 잘하는 애들만 남은 상황에서 평균은 똑같이 50이에요. 그럼 1컷은 아무래도 좀 격차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2를 한다? 뭐, 컨트롤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 10월. 진짜 수능도 아니고, 올해 10월. 올해 10월은, 이건 뭐 저는 더 낮아진다고 보죠. 왜? 아니, 올해도 어쨌든 나가긴 나갈 거잖아요. 안 나가려나? 더 들어오려나? 지금보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10월은 올해 7월보다는 어쨌든 허수들이 조금 더 빠져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요 숫자는 작아질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이 뭐만 보느냐? 만점자의 변표만 봐요. 그러니까 만점자의 표준 점수만 본다고. 너는 만점을 못 받아. 예? 너는 만점을 못 받는다고. 근데 왜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봐? 그러니까 이제 뭘 이제 오해하고 있냐?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잘 나오니까 다른 점수 때도 표준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만점자만 잘 나오는 거예요. 만점자만. 그러니까 1등급 받으면 아니 오히려 지금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1등급 받은 것보다 1컷 받은 것보다
올해 1컷 받은 게 표준 점수가 더 안 나온다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네가 만점 받을 자신 있으면은, 깡표는 당연히 올해가 뭐 더 잘 나올 것 같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 원래, 이렇게, 지능이 부족하면은, 제대로 분석을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원래 대중은 다 무지하잖아요. 대중들의 분위기가 만점자의 표준 점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 다 막 100, 100, 100, 100, 막 이렇게 100 찍으니까.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잘 나오면 나머지 점수 때도 표준 점수가 잘 나온다. 이 가설이 성립하냐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자,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은 아시다시피 상위 4%인데 상위 4%의 표준 점수를 보면은 그 해의 최상위권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올해 고3만 놓고 보면 과거 고3들에 비해서 투 선택자 중 최상위권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래 잃을 것이 없으면 용감한 법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 투를 할까 말까를 했을 때 허수는 잃을 게 없죠. 뭐 투에서 망하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난 원에도 망할 건데 뭐. 원에도 망하고 투에도 망할 거 뭐까지 거 투 한번 해보지. 이게 허수잖아요, 허수. 근데 이제 실수는 잃을 게 많죠. 왜? 투를 하면 제가 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투를 하면 100분위는 확실히 잘 나올 것 같아요. 100분위는 확실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분위는 그 모집단의 수준만 보내요. 수준은 낮았으니까. 근데 100분위가 잘 나오는 거랑 표현 점수가 잘 나오는 거랑은 딴 얘기라니까. 딴 얘기. 뭐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그래서 이제 실수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근데 이제 고3과 N수 중에 어느 쪽이 실수가 많은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어느 쪽이 허수가 많은지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올해 예상을 좀 해보면, 뭐, 이 이야기는 뭐, 육모 때도 했었지만, 조금 더 발전된, 형식으로. 이제 구모 끝나고 나면, 뭐,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뭐, 그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모가 끝난 상황,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구모 채점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수능 원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죠. 올해 투 과목 예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투를 응시하는 학생의 수준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잘한 애들도 잘한 애들 못한 애들 다 작년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분위만 놓고 보면 투가 유리합니다. 왜? 100분위는 이 모집단의 수준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위만 놓고 보면 투가 유리할 걸로 예상되고요. 단 이제 표준 점수의 경우, 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월에는 항상 투가 높았는데, 이제 원, 투 중에서 만점자의 표준 점수 말입니다. 근데 11월에는 항상 투가 낮았죠. 평가원이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 육모 때 투가 표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그거 뭐 평가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평가원이 직접 채점했는데? 그럼 이제 뭔가 뭐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뭔가 이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 뭐 세상에 뭐 사람들 많잖아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이번에 투가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투가 유리하다. 깡표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무지하다까지는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고, 그냥 노말한 인간이에요. 노말한 인간. 자, 근데 이제 작년 수능은 투를 봤지만, 이제 올해 육모에서는 이제 원을 봤던 N수생들이 있겠죠. 이 학생들이 이제 투로 갈까 말까 여부를 고민할 텐데, 제 오늘 동영상을 쭉 보셨으면은 이제 뭔가 감이 오겠죠. 뭐, 어떤 감이 와야 되죠?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다 맞을 자신이 있으면 2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근데 내가 1컷 정도 받을 능력이다? 그러면은 굳이?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평가원이 만에 하나 2를 그러니까 이 표현 점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이랑 2랑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2를 만약에 엄청나게 쉽게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원래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여기서 이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게, 제가 쭉 이 업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건 절대로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뭐 자랑할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요쪽일 것 그러니까 유리분리 요쪽이 유리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못하면 이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 쏠려버리면 오히려 이게 이제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이쪽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죠? 왜냐하면 진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히 2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뭐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게 유리할 것 같다고 해버리면 그걸 그쪽으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말을 해서 이 학생들의 행동이 바뀌면 제 예상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성 피드백 있지 않습니까?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단 이제 제 예상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통합 지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거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얘기를 해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미래. 근데 요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놓고 보면, 제가 어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작년에는 2를 봤는데 올해 육모에는 1을 본 N수 학생들. 계속 1을 해야 되느냐, 이제 2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2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아니면 1에 남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제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울대 행보인데, 일단 서울대는 이제 탐구에서 이제 학생들 표현으로는 깡표로 그래요. 깡표. 근데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무보정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본다는 얘기죠. 그 말은 보정 표준 점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른 대학에서, 근데 이제 서울대는 이제 무보정 표준 점수 보는데, 지금 현재 이 2 과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좀 심각한 상황을 당연히 서울대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예전처럼, 사실 서울대가 예전에는 보정 100분위를 봤습니다. 보정 100분위. 흔히 말하는 변환 표준 점수 아시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는 100분위를 보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보정 100분위를 보면 돼요. 무보정 표준 점수를 안 보고 보정 100분위를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냐? 그게 조금 애매해요.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뭐 서울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경우 모든 대학이 그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9월 1일까지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됩니다. 단 이제 9월 1일 날 발표해야 되는 건 아니고 9월 1일까지만 발표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딱 9월 1일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늦어도 이제 9월 1일에는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올 텐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와서 탐구 반영 방식을 변경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써놨죠. 서울대가 탐구 반영 방식을 변경할 확률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서울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뭐 이게 뭐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뭐 아니면 막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느냐, 뭐 아니 뭐 이건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이 현재 상황이 뭐 생각이 나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점 근처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극단적으로 이제 큰 변화를 주는 거지, 한 1등급 커트라인만 돼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1등급 커트라인은 안 좋아요. 오히려 뭐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그러니까 작년 2보다 오히려 더 표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등급 커트라인 말고 그 위에, 그러니까 만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아주 많은 게 변하죠. 아주 많은 게. 그래서 뭐 변경할 가능성이 뭐 저도 뭐 이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0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두고 보면 알리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곧.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얘기는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 해서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18번째 시간, 2023년 7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